1년에 2번 진행되는 학부모 면담 기간, 이것만큼은 꼭 물어보고 오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3월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올해 첫 학부모 면담 기간이 되었죠. 저도 보육지원재단 소속의 교사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시기쯤 학부모님들을 처음 1대1로 뵙고 상담도 진행하고 이제 막 적응이 끝난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학부모 면담은 학기 초 상반기 면담과 학기 말 하반기 면담 이렇게 1년에 2번 진행되는데 상반기의 면담 내용과 하반기의 면담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하반기는 담임교사가 충분히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아이의 발달이나 기질 등 관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에서 관찰한 아이의 모습에 대해 가정으로 전달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반면 상반기 면담의 목적은 아직 담임교사가 아이를 만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3월은 적응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 개별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죠. 면담 시간에 부모가 전달해주는 아이 이야기는 교사가 아직 아이 개별 특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상담 전에 기관에서 주는 상담 설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 사전 상담 설문지가 없다면 아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가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학부모 면담에 참여할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적응 여부겠죠. 3월 적응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잘 적응하고 신나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여전히 엄마와 헤어질 때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전히 우는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엄마와 헤어질 땐 울지만 금방 전환되어 잘 놀았어요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엄마와 헤어질 때 보이는 아이 모습만이 아니라 일과를 보내는 전체 시간 동안 아이가 얼마나 적응했는지,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일과 운영에 따라 놀이, 식사, 낮잠 등 잘 참여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 적응이 어려운 상태라면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도 담임 선생님과 협의할 수 있는데요. 밤에 늦게 자서 아침에 등원 시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저녁에 좀 더 일찍 재울 수 있도록 하고 일과의 적응은 잘하고 즐겁게 보내는데 엄마와 헤어지는 순간이 힘든 것이라면 혹시 헤어지는 시간을 너무 길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체크해 보아야 하고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 적응을 더 도울 수도 있습니다. 4월쯤에도 적응이 힘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숫자라면 교실 입구에서부터 교실 끝까지 징검다리처럼 숫자를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두기도 하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교실에서 진행되는 놀이 주제와 무관하게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교통기관 놀잇감을 따로 준비해 놓기도 하는데요. 사소한 것 같지만 부모와 소통하며 알게 된 아이들의 정보를 통해서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일과 중 힘들어하는 시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아이들마다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 전체 생활이 즐거워도 그 시간이 매일 반복적으로 힘들다 느껴지면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가 특히 힘들어하는 시간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체크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관찰할 때 이 점심시간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집에서의 식습관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져야 해요. 평소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또는 선호하는 식감, 거부하는 식감 등 전달하여 식사 시간에 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죠. 저희 아이는 낮잠 시간을 힘들어했어요. 적응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태어나길 잠이 예민하고 잠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선생님께 전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교사와 소통하면서 낮잠 시간을 맞추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밤 수면 시간을 30분 정도 늦추고 아침 기상 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당겨주고, 선생님은 아이가 수면하는 자리를 문 쪽이 아니라 되도록 교실 안쪽으로 옮겨주시고 양옆에 잘 자는 친구들을 좀 눕혀주시면서 낮잠 적응을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되면 아이는 훨씬 더 즐겁게 기관에 다닐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아이 성격, 기관에서의 아이 성격에 대해 소통합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적응 또는 집이 아닌 기관에서 아이 혼자가 아닌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리 어린 영유아기라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보는 우리 아이의 모습과 기관에서 선생님이 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내 아이를 제일 잘 아는 건 사실이지만 집에서 부모에게 관찰되지 못한 면도 아이는 분명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이에 대해 잘 몰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선생님의 눈에도 관찰되지 않은 아이의 다른 면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집에서의 아이 성격에 대해 전달해 주시고 기관에서 아이가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전달받을 수 있으면 교사도 부모도 내 아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떠먹여주지 않으면 절대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지 않는 아이도 기관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밥을 함께 먹을 때는 굉장히 스스로 잘 먹는 아이들도 있고, 집에서 정리정돈 절대 하지 않는 아이지만 기관에서는 정리 노래가 나오면 정리정돈도 너무 잘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 아이의 장점, 관심사에 대해 전달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이 짧은 면담 시간 내내 아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을 꼭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소근육 발달이 빨라 뭐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거나,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집에서 자기 전에 엄마와 그림책을 많이 본다거나, 친구들을 좋아해서 놀이터에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논다거나, 이런 아이의 장점에 대해 전달해 주시면 선생님도 아이의 강점을 빨리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칭찬하면서 푸시해 줄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더불어 아이가 좋아하는 것, 관심사가 있으면 꼭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아이와 유대감을 잘 형성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 최대한 전달해주면 교사가 아이에게 다가갈 때 취향을 잘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와 담임교사와의 애착 관계를 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을 전달합니다. 부모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관, 육아관이 다른데 이 부분을 잘 파악하면 교사 또한 아이를 보살피고 교육할 때, 그리고 부모의 육아관을 파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교육적인 측면이나 건강 부분, 식사나 간식 제공에 대한 부분 등등 사소한 거라도 전달해 주시면 결국 1년 동안 아이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교사와 부모 관계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건의사항 및 그 외 궁금한 것들을 질문합니다. 새로 입학한 기관이거나 새로 만난 교사라면 분명 궁금한 것,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교사와 부모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기도 해요. 예민한 부모가 되는 것 같아서 또는 내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를 기관에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물어보고 또 아쉬운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예의 있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 상황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 주실 거고, 안 되는 경우 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주고받는 같은 편,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면담은 이렇게 학기 초, 학기 말 두 번 진행되지만, 혹시 학부모 면담이 끝났는데 놓친 것이 있거나 또는 면담 기간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것이 생겼을 경우는 다음 부모
학부모 면담 기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키즈노트 알림장이나 홈페이지, 전화, 문자 등 기관에서 정해진 소통 방법을 이용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 오늘 내용들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